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1 사기꾼 학교 보내기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기준, 국가, 공기업, 단체와의 소송이 발생했을 때 대처법과 집회 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은 우리에게 피해를 준 상대 가해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피고 또는 피고소인 그 상대가 단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꾼들 중에는 이러한 법인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는 인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험이 부족한 가정주부들이나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법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신뢰를 하였다가 사기를 당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은 영리성에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 상법에 따라 이를 영리법인으로 할 수 있고, 공익이나 그 밖에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은 민법에 따라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하는데 단순히 수익사업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인 한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이러한 회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영리법인 중에도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상사회사라고 하고, 상행위 이외의 영리행위, 농업, 어업, 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민사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민사회사, 의제상의는 설립이나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 상사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상법에는 민사회사를 상사회사와 동일하게 다루기 때문에 현행법상 민사회사와 상사회사를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영리법인으로 상법에 적용을 받는 각종 회사들입니다. 예를 들면 법인이 공익적 사업을 하여도 그 사업에 따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함으로써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법인은 영리법인인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사원이라는 것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회사에 고용되어서 근무를 하는 직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이란 공익 그 밖에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다만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비영리 법인은 주로 민법에 의하여 규제가 되는데 특별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특수 비영리 법인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민법 제32조에는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서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들에 대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향후회라든가 동창회 같은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도 가능합니다. 비영리 법인에서 말하는 영리가 아닌 사업의 핵심은 법인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구성원들에게 분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이익을 배분할 구성원이 없는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언제나 비영리 재단법인만 인정이 되고, 사단법인의 경우는 이익분배 유무에 따라서 영리 사단법인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나누어집니다. 민법을 설립 근거로 법률로 하여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 목적의 비영리성이 인정되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이익을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영리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재단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은 재단법인의 고용근로직의 직원일 뿐이지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사원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에 관여하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세법의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즉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수익사업을 했을 경우 그 사업의 경영 범위 내에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 밖에 민법의 개별법에 근거해서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서 사립학교법의 학교법인, 의료법의 의료법인, 또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임의 해산이 가능하고 그 설립 목적이 영리를 추구를 하든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민법 제32조 및 제3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영리 사단법인들을 예를 들면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사단법인 대한노인협회, 사단법인 대한장애인협회 등과 같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국가나 기관, 공기업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거나 공무원의 실수나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등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이나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대부분 피해자들이 승소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잘못된 정책이나 미흡한 조치 등이 인정이 되어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불가피성, 배상 주체의 모호성 등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고 소송 및 행정소송, 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 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편의상 소송이라고 하지만 부정사건, 중죄사건, 그 밖에 비정사건에 관하여서도 소송에 관한 규정들이 균형이 됩니다. 이 경우 사건의 정황, 증거자료나 증인, 피해 정도, 가해자 등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보상 청구 금액에 정확한 산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소송에 유리합니다. 자칫 실수나 착오로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은 소송 비용 일체를 부담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거리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1인 시위자나 단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피해가 막심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피해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들의 범죄를 폭로해서 사회적으로 망신을 주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처나 기업, 개인, 가해자의 사무실이나 집 앞에서 피해자들이 행하는 사실상 최후의 방법입니다.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한겨울, 사시사철, 비가 내리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절규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는 최후의 방법인 것입니다. 가끔은 집회나 시위가 효과를 얻어서 피해를 일부 또는 전체를 보상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집시법, 집회 시위에 관한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끈기와 인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동반하기 때문에 결코 만만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불법 시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간단히 집시법이라고 부릅니다. 집시법을 위반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금지되는 집회 또는 시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참가한 자도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을 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도 역시 처벌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관할 경찰서에 하면 됩니다. 다만 옥외 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2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단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않게 되면은 신고서에 적힌 집회 또는 시위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 사유 등을 적은 철회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의 정보과에다가 제출을 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저도 사건의 채권단 대표자가 되어서 집회 시위를 수개월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경찰서 정보과장이 저에게 한 말이 기억이 나는데 집회 시위에 관한 신고는 청와대까지 보고가 들어가는 그런 사안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집회 시위를 할 수 없는 곳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중복 시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집회 시위를 한 단체가 우선을 합니다. 가끔은 집회를 방해하고 방어를 할 목적으로 상대방이 먼저 집회 신청을 해서
합법적으로 교묘하게 집회를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주로 대기업들이 사옥 근처에 집회를 할 경우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기 두려워서 집회를 할 만한 장소를 여러 곳에 집회를 사전에 신청을 해서 사실은 집회를 하지도 않으면서 집회를 막는 방법입니다. 아주 비열하고 치졸한 방법입니다. 1인 시위도 시위 한 1인이 피켓이나 현수막, 어깨띠 등을 두르고 혼자 하는 나홀로 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시법에서 말하는 집회 및 시위가 성립을 하려면 2인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단체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1인 시위는 집시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위 금지 지역에서도 1인 시위는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점은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지금은 보편적인 시위 문화가 되었습니다. 집회 시위를 하고자 할 때는 관할 경찰서 정보과에 문의를 해서 신고 접수 방법, 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에 관해서 사전에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막상 집회 시위를 해보면은 체력 소모도 많고 준비물, 피켓, 현수막, 메가폰, 식음료 등 준비물도 많아서 의외로 경제적인 소모도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준비 부족으로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저도 집회를 주최를 하거나 행위자로 참가해본 경험이 여러 차례가 있어서 그 어려움이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이고 행사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절실하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고 악만 남았을 때는 이렇게라도 해야 화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만천하에 알려서 진상을 알리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피해 보상을 기대해보는 마지막 선택인 것입니다.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하고 언제까지 할 것인지, 동참할 사람들은 몇 명인지, 또 시민단체나 언론에 도움을 요청할 것인지, 상대가 합의를 요구해온다면 어느 정도에서 합의를 할 것인지, 모든 것을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을 해야 효율적인 집회를 할 수가 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여 집회라도 해야만이 풀리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저의 작은 경험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했습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산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사기꾼들이 모두 학교에 가거나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의 방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기꾼 학교 보내기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